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김태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VoxelNet End-to-End Learning for Point Cloud Based 3D Object Detection입니다. 이 논문은 3D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마일스톤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논문 중 하나이고요. 3D 데이터를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본 논문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Introduction, 그 다음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인 VoxelNet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experiment,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RGB로 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디텍하는 태스크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3D 데이터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디텍하는 태스크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3D 데이터라는 것은 라이더 데이터를 뜻합니다. 본 논문은 Autonomous Driving Application에 사용된 라이더 데이터를 가져와서 Car, Pedestrian, Cyclist를 분류했는데 이 라이더 데이터는 꼭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Virtual Reality 애플리케이션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그러니까 라이더 데이터를 가지고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굉장히 스parse하고 포인트가 있는 영역, 그리고 아닌 영역의 덴시티의 차이가 되게 큰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로우 데이터를 받았다고 하면 여기 굉장히 이제 스파스한 걸 알 수 있고, 또한 물체가 있는 부분, 이 영역에는 물체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반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 포인트들이 덴시티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3D 오브젝트 디텍션에 적합하게 변형을 하기 위해서 직접 피처를 찾아서 매뉴얼하게 변환하는 핸드크래프트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피처 익스트랙션과 바운딩 박스 프레딕션을 싱글 스테이지로 합쳐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VoxelNet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를 인풋으로 받아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점이 본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VoxelNet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oxelNet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블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Feature Running Network, 그 다음 Convolutional Middle Layers, 마지막으로 Vision Proposal Network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Feature Running Network를 먼저 보겠습니다. 3D CNN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 인풋을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라이더 빔이 이렇게 쫙 퍼지면 로우 데이터 굉장히 스parse한 포인트들로 나타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주어진 포인트 클라우드를 같은 크기의 직류 면체들인 벅셀로 쪼개는 과정을 벅셀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복셀라이즈 한다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럼 어느 크기만큼 복셀라이즈를 하냐면 라이더 포인트가 분포하는 영역 Z, Y, X축, 그러니까 Z가 위이고 Y가 좌측, X축이 전방이라고 할 때 포인트가 분포하는 영역을 DHW라고 하고 이 개수를 단위 복셀의 Z, Y, X축 방향의 길이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전체를 이러한 크기를 갖는 3D 복셀 그리드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인 그룹핑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포인트 클라우드는 덴시티의 베리언스가 굉장히 심하고 스parse하기 때문에 복셀은 변동이 심한 포인트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1번에는 한 그리드 안에 많은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3번은 여기 아래 3번은 아예 포인트들이 디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복셀 그리드 안에 있는 포인트들을 같은 그룹으로 그룹핑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그룹핑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랜덤 샘플링 과정입니다. 랜덤 샘플링은 복셀마다 최대 그 포인트 개수,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T개만큼 샘플링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과정이 필요로 하는 이유는 라이더 센서로부터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는 약 1프레임당 10만 개 정도의 포인트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러한 대규모의 양을 바로 처리하기에는 엄청난 연산량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링 작업을 통해서 컴퓨테이션을 줄이고 포인트 덴시티 임밸런스를 좀 더 줄여서 샘플링 바이어스를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택 복사 피처 인코딩 단계입니다. 기존의 핸드크래프트 피처에서 벗어나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가능한 이 점이 이 본 논문에서 메인 컨트리뷰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VFE 레이어입니다. 먼저 인풋으로 주어지는 라이더 데이터는 X, Y, Z, R 형태를 갖습니다. 전방에 X, Y가 좌측, 위가 Z가 되겠고요. 그래서 R은 이제 라이더 빔이 반사된 세기를 나타내는 리플렉턴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왔다 가정을 하게 되면 먼저 이 복셀 안에 라이더 포인트들의 이제 3천 좌표의 평균으로 이제 무게 중심 계산이 되고 이 무게 중심에 대한 각 포인트들의 상대 위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각 포인트 피처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일반 포인트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각 포인트들의 상대 위치를 계산한 평균으로 무게 중심으로 계산한 곳에서 상대 위치를 계산한 게 됩니다. 이로써 각 포인트의 피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인풋 피처를 가지고 FCN에 넣어서 피처 스페이스에 보내게 되는데 그 스페이스 내부의 그 피처들을 애그리게이트를 하게 되면 복셀 내부의 서페이스의 어떤 형태를 얻을 수 있는 피처 스페이스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이 된 피처를 여기서는 포인트 와이즈 피처라고 칭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러한 포인트 와이즈 피처를 다시 엘리멘트 와이즈 백스플링을 수행하게 되면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쉐입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기 보면 locally aggregate feature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는 이제 그 복셀 내부의 쉐입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얻은 포인트 와이즈 피처와 방금 얻은 이 locally aggregate feature를 concatenate 한 게 최종 아웃풋 피처인 포인트 와이즈 concatenate featu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이 복셀 피처 인코딩 레이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온 이 과정은 복셀 피처 인코딩 레이어 하나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VFE 레이어를 두 개를 쌓아서 복셀 내부의 포인트들의 어떤 그 쉐입 인포메이션을 이제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sparse tensor representation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포인트들이 가지는 이제 이슈로서 스파스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러한 empty 복셀을 단순히 4차원 텐서로 나타내면 엄청난 메모리 컴퓨테이션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non-empty 복셀들과 대응이 되는 피처를 리스트 형태로 관리하는 sparse tensor representation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backpropagation 과정에서 연상량과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피처 러닝 네트워크였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포인트는 그 자체로 CNN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을 직육면체 형태의 벅셀로 쪼개서 3D CNN을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구조를 만들었고 각 복셀의 피처를 뽑아내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복셀 와이즈 피처를 뽑았으니까 3D CNN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본 논문에서 말하는 Convolutional Middle Layer는 3D CNN 배치 Normalization 옐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3개의 Convolutional Middle Layer를 사용했고요. Receptive Field를 점차 넓혀가면서 Voxel Wise Feature들을 Aggregation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Region Proposal Network 단계인데 이렇게 Convolutional Middle Layer를 거쳐서 얻은 피처들을 RPN에 넣어서 최종적인 클래스 스코어와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experiment를 보게 되면 데이터는 키티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세 가지 카테고리인 car, pedestrians, cyclist를 디텍하는 그러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카의 경우 복셀넷이 월등하게 성능이 잘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본 논문에서 말하는 메인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 엔드-투-엔드 러닝의 중요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복셀넷 아키텍처에 쓰이는 그 베이스라인과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사용한 것에 대한 비교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사용하는 것보다 피처 from 러닝을 사용하여 엔드-투-엔드 러닝을 학습을 한 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라이더 기반의 3D 디텍션은 Bird's Eye View Projection과 같은 핸드크래프트 피처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본 논문은 Feature Extraction과 Bounding Box Prediction을 원 스테이지로 합쳐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셀넷을 제안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모델의 성능이 KT 벤치마크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 성능이 잘 나왔지만 그에 비해 페데스트리언과 사이클리스트를 디텍을 하는 데서는 아직 성능의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본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